나의 미결 생활은 내 시간이 없었다.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나일론을 타다가 그냥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조사받으러 간다고 데려가 놓고 대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낸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막 불러댄다.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괴로웠다. 사람 진을 다 빼놓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니 자포자기가 된다. 아닌 것도 그냥 시인하게 된다. 그게 그때의 검찰 조사 방식이었다. 참 나쁜 시절이었다. 그렇게 미결 징역이 두어 달 흘렀다. 방 대빵이 재판이 끝나 3년을 받고 기결로 넘어갔다. 드디어 내 시대가 온 것이다. 내가 대빵이다. 대빵이 3년 받은 게 무슨 죄명인가 궁금했다. 알고 보니 강간이었다. 씨발. 지금껏 형이라고 대우해줬는데 물총 새끼였다. 강간범한테 형이라고 부른 게 쪽팔리고 분했다. 다음에 걸리면 뒤졌다 개자식. 그 뒤로 내가 방장이 됐다. 그날부터 따까리 새끼는 지옥문이 열린 거다. 제일 처음 날 친 놈이 따까리였다. 그건 똑똑히 기억한다. 다른 사람들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 새끼는 지가 주동해서 했다. 이제 넌 뒤졌다. 내가 씩 웃으니 따까리가 눈을 피한다. 네 여봐라. 네가 내 처음에 첫째야. 네 몇 살이고? 고개 숙이고 말한다. 28입니다. 그래? 니는 오늘부로 10살 영치시켜라. 이제 니 18살이다. 18살. 알았나 십새끼야. 이 방에서 네가 막내니까 선배들 말 잘 들어라. 눈에 힘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넘버2에서 막내가 됐다. 내가 있을 때는 방 사람들이 신이 나서 따까리를 부려먹었다. 근데 내가 접견 가거나 밖에 나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내가 없을 때 그 새끼가 사람들 잡돌이하는 느낌이었다. 나갔다 들어오면 그 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아무튼 따까리는 나갈 때까지 꼽살더 나갔다. 그런데 그 새끼가 나갈 때 한 말이 충격이었다. 방에서 인사까지 했다. 그동안 미안했고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나도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고 고생했다. 잘 살아라.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나간 뒤 다시 문이 잠기고 방 앞 철장을 지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한마디 하고 도망갔다. 씨발놈아! 징역 배띠매라! 야 이 개새끼들아! 징역에서 잘 살아라! 배띠은 형을 고부로 받으라는 말이다. 창살이 보약이라고 갇혀있으니 나가는 놈을 잡을 수가 없다. 약만 오른다. 한편으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한테 꼽살다 나갔으니 가슴에 많이 쌓였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징역은 적을 만들면 안 된다. 댔고 받고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산 건 징역을 7년쯤 살고 난 뒤였다. 그 전의 일들이 참 후회되고 아쉬웠다. 그래서 생각했다. 죄 짓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욕먹고 사는 인생이면 사람이 아니겠지. 나부터 변해야겠다. 하루는 재판을 다녀왔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높은 직원 같은 놈이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지나갔다. 보안과장이었다. 줄 맞춰 들어가는 우리를 보고 반말 몰욕을 했다. 야, 이 새끼야, 줄 안 맞춰? 저 새끼들 놀라왔나? 화가 났다.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야, 너 어딜 쳐다봐? 이리 와봐.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보안과장이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몽둥이 같은 걸로 내 머리를 탁 치며 말했다. 눈에 힘 빼? 너 죽고 싶어? 화가 나서 나도 말했다. 왜 반말하는데? 그러자 보안과장이 다가왔다. 나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다시 치려고 하니까 묶인 상태로 밀어버렸다. 보안과장이 뒤로 넘어졌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직원들이 달려들고 경교대를 불렀다. 여럿이 와서 나를 에워싸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보안과 지하실이었다. 그때는 거기 끌려가면 죽도록 맞았다. 문제 수용자들은 그렇게 다뤘다. 지하실로 끌려가자마자 여럿이서 나를 제압하고 꽁꽁 묶었다. 비녀꽃 끼었다. 손은 머리 뒤로 묶고 발도 묶어서 몸을 뒤로 꺾는다. 그리고 막대를 팔 사이로 꽂는다. 몸이 반으로 접힌다. 몇 분만 있어도 고통이 올라온다. 그 상태로 막대를 들어 올린다.
팔도 꺾이고 허리도 꺾인다. 투구까지 씌운다. 앞만 조금 보이고 사방은 안 보인다. 누군가 말한다. 이 새끼 소리도 안 하네? 그러고 발로 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며 몸을 캔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서로 말한다.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결국 지시가 내려왔다. 이 새끼 풀고 꽁꽁 묶어서 쇳살을 채우고 먹방에 쳐넣어. 먹방은 빛 하나 없는 방이다. 벽도 나무다. 자해 못하게 만든 방이다. 나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손에는 수갑과 쇳사슬, 발에도 쇳사슬을 찬 채로 먹방으로 끌려갔다. 쇳사슬을 차고 종종걸음으로 걸어가니 노예의 기분이었다. 서럽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게 유배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유배지는 외딴 사동이다. 배식 때만 사람이 왔다 간다. 포승줄과 쇳사슬 때문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밥은 개밥을 먹어야 했다. 개밥이란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개처럼 숙여서 입을 그릇에 대고 먹어야 한다. 개처럼 먹어야 한다고 개밥 먹는다고 한다. 먹으면 싸야 하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굶었다. 소변은 참다 싸버렸다. 젖어도 어쩔 수 없다. 계속 굶었다. 일주일을 굶으니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만 감겼다. 3일쯤 됐을 때부터 높은 사람인 듯한 직원이 한 번씩 들여다보며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라는 말만 하고 사라진다. 일주일이 지나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눈만 감겼다.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새끼 애먹이네. 독종 새끼도 아니고 밥은 왜 굶고 지랄이야. 야, 빨리 의무실로 옮겨. 높은 직원은 계장인 듯했다. 지금으로 치면 과장급이다. 그제야 의무실로 옮기라는 말이 나왔다. 문이 열린다. 철컥.